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KBS 1TV 비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 부록의 제작 발표의 진행을 맡은 저는 KBS에서 환경부 출입하고 있는 기자 김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도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데 제가 취재 기자가 지금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취재 기자가 아니라 취재를 돕는 진행자로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행사는 KBS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마일럽 KBS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전에 저희가 안내한 KBS 포토뱅크 하단의 기자 카페를 통해서 오늘 현장 사진들 다운로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요. 지금 비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 부록의 XR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녹화 현장인데요. 우리 유 박사님, 네. 유 박사님, 예. 근데 일단은 여기가 뭐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XR 스튜디오가 아니고 여기가 제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네네네. 연구소.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작 발표에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유 박사님과 또 우리 연출자인 김슬기라 PD. 윤기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10월 13일 밤입니다. 7시 40분 첫 방송되는 비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 부록은요. KBS 정통 환경 다큐멘터리 팀에서 선보이는 지구와 자연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 곁에서 사라진 솥동구리 또 한강에 출몰한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해서 이 분야 전문성 쌓아오신 우리 유 박사님과 함께 그 실마리를 찾아가 본다고 합니다. 이곳 실험실의 안주인이라고 방금 설명을 해주신 우리 유 박사님부터 차례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비공개 다큐 지구 별책 부록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하던 일과는 조금 다른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방송 진행이라는 것을 맡게 됐는데요. 네, 저는 거의 한 70년 가까이를 생물학에만 전공을 해왔던 사람이고 방송 진행이라는 걸 좀 처음 해봐서 좀 서툰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다른 형식의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아오지 못했던 다른 형식의 그런 환경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생물학 전공 박사 유세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통 자연 환경 팀에서 지금 비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 부록의 공동 연출을 맡은 김슬기라 PD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비공개 지구별 별책 부록의 유 박사님을 도와서 이번 급본에 참여하게 된 윤기영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도 이쪽에 정통이시잖아요. 첫 다큐멘터리.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프로그램의 맛보기를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죠. 예, 이거 보시고 본격적으로 인터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솥동구리에겐 현재 지명 수배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현상금 100만 원에 말이죠. 네, 와. 네.
잠깐 봤는데도 예 재밌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터뷰로 이번 프로그램 영상이 아니라 인터뷰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사전에 저희가 질의해주신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의를 정리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슬기라 PD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비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 부록 일단 프로그램 소개부터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프로그램은 이번에 다큐와 예능을 함께 접목시켜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 다큐긴 한데 조금 예능의 B급도 가져가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뭐 B급 다큐 또는 코믹 다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유 박사님, 사실은 이제 개그맨 코미디언이신 유세윤 씨를 모시고 저희가 유 박사라는 부캐릭터를 이제 만들어서 워낙 연기력도 출중하시고 뭐 유머 감각이 좋으시기 때문에 저희 그 프로그램의 유 박사로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 주신다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저희 뭐 작가님이랑 다른 분들의 모두 의견이 맞아서 모시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윤 작가님께도 네.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KBS 환경 다큐라는 누가 잘 닦아놓은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길로 가지 않으신 거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라고 느껴지는데 기대감이 되게 큽니다만은 걱정도 있으실 것 같고 이런 장르와 제작 의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처음 프로그램 요청이 들어왔을 때가 이제 같이 공동 연출한 조나훈 PD가 예전에 그 회사 가기 싫어라는 프로그램을 KBS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노동 문제를 조금 재미있게 풀어보자라고 해서 했던 거고 이번에 요청이 왔던 거는 환경 문제랑 환경 다큐멘터리를 좀 재미있게 풀어보자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이 돼서 만나서 이제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디까지 뭐 예능적인 요소나 코믹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런 중심은 아마 이제 유세윤과 유 박사 사이에서 노력해 주신 세윤님 덕분에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 박사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 박사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생물학 박사 유세윤으로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일단 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남들에게 박사 소리 듣지만 이래봬도 어디 가면 개그맨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딱딱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작가님과 PD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신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제가 선뜻 오케이 했죠. 네. 자기 전공 분야를 이런 곳에서 한번 과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제가 한 80년 가까이 생물학만 들여다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조금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몽골이라든지 족자섬이라는 데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궁금한데 어떤 게 있어요? 몽골에 갔을 때는 이제 국내에선 사라져버린 소똥고리를 찾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몽골에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소똥고리를 위해서 먹이 제조를 위해서 똥만 싸는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을 만났는데 그 부족이 이제 하루 일과가 반은 식사를 하시고 반은 변을 보시고 이런 부족이었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우리가 때를 잘못 맞춰가서 변 보실 때 가서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 부족이 있군요. 네, 이분 못 보고 계속 항문만 보다 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느껴지는 게 우리 김슬기라 PD님 파격적인 우리 박사님 기용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입담도 뛰어나신 데다 전문 분야까지 이렇게 수준이 높으셔서. 근데 여기서도 왜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유 박사님을 섭외하시게 된 배경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저희 작가님께 제가 질문을 토스해도 될까요? 더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처음에 그 환경 다큐를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요청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이제 유세윤님이었고 왜냐면 예전에
뭐 지금 유 박사님 말고 유세윤일 때 그 뭐 유튜브 상에서 많은 페이크 다큐도 하시고, 근데 그 내용 중에 또 자연 다큐를 다룬 부분이 있었어요. 베어 그릴스를 패러디하는 그런 부분으로 환경 문제를 다뤄도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유세윤님께 요청을 드렸고, 또 흔쾌히 만나서 미팅을 하셨는데, 사실 요 포맷이랑 틀을 먼저 아이디어를 내주셨거든요. 처음에 이제 피디님들이 주신 맞아. 기획안은 타임루프가 있고 좀 많이 복잡한 느낌의 좀 그것들이 있었는데, 세윤님께서 컨셉을 듣더니 이렇게 심플하게 한번 가보자, 대신 이렇게 가보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거를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행히 또 관심을 또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웃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출연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유 박사님의 이 진지한 표정만 봐도 웃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면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우리 유 박사님을 섭외하시면서 제작진으로서 좀 기대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은 뭐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효과를 좀 노리셨는지. 일단은 다큐멘터리 자체를 프로그램이 시청층이 좀 높거나 많은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 유세윤님을 섭외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면 좀 다양한 계층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1번이었고요. 다큐멘터리도 재밌게 만들 수 있다를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제작진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유세윤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유세윤님은 실제로 평소에 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편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평소 환경에 관심이 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관심이 있던 만큼 뭐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늘 궁금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저렇게 아무데나 버리면 지구는 몇 년 뒤에 담배꽁초로 뒤덮이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을 아주 어린 시절에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뭐 작은 문제들, 좀 큰 문제들을 환경에 대한 관심을 줄곧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이번 다큐에서는 생물 다양성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생물 다양성 외에 어떤 기후 위기라는 측면에서 이 환경과 지구를 바라본다면 탄소 중립,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견해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해 나가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요즘에 저에게 그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한데요. 예. 탄소가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을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예. 탄소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 예. 네. 기아 중립. 예. 탄소가 이제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이제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중립입니다. 그렇군요. 중립적인 태도로 네. 바라보시겠다는. 예. 중립으로 놔야 또 그 차 빼줄 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퀴에 걸면 안 됩니다. 차 빼줘야 되니까. 예. 돌이킬 수 없는 것까지 걱정해 주신 우리 유 박사님의 견해였습니다. 제작진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도 저희가 좀 웃으면서 제작 발표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 다큐는 사실 좀 심각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문제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어떤 고발을 해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환경이라는 주제에다가 재미를 달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 다큐와 코미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서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마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보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하는데요. 재밌게 뭐 개그맨 이제 유세윤 씨랑 하고요. 뭐 B급이고요. 코미디를 조금 넣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주변에서 되게 다들 이해를 못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작 과정에서 조율할 때 정말 프로그램 설명을 A부터 Z까지 다 하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면은 그게 생각보다 저는 궁합이 되게 잘 맞고 시너지가 나서 끄덕끄덕 하면서 또 맞춰서 다 함께 촬영을 좀 진행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작진 또 유 박사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걸 좀 봐달라. 우리 방송 이거를 좀 봐달라. 첫 방송의 관전 포인트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 박사님부터.
첫 방송이 이제 소똥구리가 점점 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룬 이제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는데요. 예.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았거든요. 과연 우리가 박사님. 어디까지 얘기했죠? 관전 포인트. 아, 네네. 이제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게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얘기. 아,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기자님 좀 깨워주세요. 박사님 지금 저희 제작 발표. 예. 나 환경 얘기만 하면 지루해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인간이 사라지게 하는. 네네. 예. 그래서 그 첫 방송에는 아마 그 소똥구리 하면 여러분들이 소똥구리가 사라졌다고? 아직 있지 않아? 나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나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하시잖아요. 예. 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기억에 대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소똥구리가 사라진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이제 유쾌하게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작진도 관전 포인트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뭐 지금 사실 제작 발표회 이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사님의 활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자연 속에 있는 소똥구리, 끈벌레, 가마우지, 늑대거북 이런 생명들을 유 박사가 다가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새로운 사실과 또는 우리가 굳이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신다면은 좀 유익한 관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지한 말씀도 사실은 재미와 함께 들으니까 진짜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김 PD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소똥구리, 끈벌레, 가마우지, 늑대거북이 이런 게 이번 프로그램의 아이템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선택하신 그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왜 이 그 친구들을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사실 아이템 선정에는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시의성이었어요. 그래서 소똥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마침 지금 없어진 지는 50년이 넘었고 올해 첫 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똥구리라는 이 귀여운 친구를 함께 하면 뭔가 더 의미 있는 올해에 이 프로그램을 딱 하면서 소똥구리와 함께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괴물 편에 있는 이 편에 나오는 끈벌레, 가마우지, 늑대거북, 저희 조나은 선배 작품인데요. 그 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갓 유해종으로 지정이 되었거나 유해종이 될 것을 고민되고 있는 친구들인데 사실 다 나름의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에 올라가 있는 환경 아이템들이라서 저희 그 유 박사님과 함께 좀 함께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생물들은 기사로도 뭐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이거를 시청자들한테 이해시키고 이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 친구들인지 그거를 좀 설명하는데 애로사항을 저도 겪어보니까 피디님 고충이 잘 느껴집니다. 작가님 혹시 이 과정에서 좀 생각나시는 거라든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같이 회의를 할 때는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한강을 가보면 끈벌레가 보였던 시기가 있었고 가마우지가 날아다니고 저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가 그래도 보는 사람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아까 뭐 관전 포인트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유 박사님께서는 7, 80년 연구를 하셨지만 되게 보는 시선은 일반 시청자의 시선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기존 다큐랑은 좀 다르게 좀 다양한 실험들인데 전문적인 실험뿐만이 아니라 조금은 엉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실험들도 다양하게 녹여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험이 나온다는 것도 네네. 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제목이 비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 부록이잖아요. 비공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게 지금 비공개고 왜 비공개라는 이름을 붙이셨는지도 궁금한데. B급의 B에 대한 의미도 좀 있고요. 아, 공개 다큐 그리고 그 공개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다큐의 다른 모습들도 좀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비공개라는 거를 가져갔고 그 뒤에 또 부제에 붙은 지구별 별책 부록이라는 거는 지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부장님이 붙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장님. 제가 여기서 조금 얹어보면 예. 저희 부장님께서 지금 제목은 맞고요. 지구별 별책 부록이면 이제 저희가 정통 다큐를 항상 환경 자연에선 해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본편과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별책 부록처럼 재밌게 더 보고 싶은 사람들 막 거대하고 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들이라도 한번 재밌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비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 부록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록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책들 봐도. 네. 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유 박사님께도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 이제 박사라는 이 단어를 지금 등에다가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이 네. 단어가 사실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무거운 단어인데 이 전문성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 이제 박사라고 하면은 왜 뭐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막 다 알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것 같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우리 박사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공부한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요. 예. 실제로 저는 제 박사학위 같은 경우는 뒷돈을 주고 딴 거긴 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도와주셨고. 도와주셔서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박사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무거운 느낌은 아닙니다. 쉽게 따셨네요. 네네네. 예. 예. 어떻게 기사를 좀 써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이어서 제작진에게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촬영이 여러 포인트에서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해외 로케도 있었고 무인도 촬영도 있었고 이런 장면은 내가 여기서 꼭 잡아야 했다. 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찍은 포인트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이거는 이제 몽골 촬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소똥구리들이 우리나라의 자연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곤충이기 때문에 몽골에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몽골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만날 수 있는 소똥구리들은 다 갇혀 있어요. 얘들이 원래는 5km, 6km도 막 훨훨 나는 녀석들인데 저희가 항상 한국에서 봤을 때는 요만한 케이지 안에 갇혀서 지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몽골에 가면 여러분들도 아마 70년대 이후에 태어나셨다면 그 못 보셨을 소똥구리가 훨훨 나는 모습을 그 몽골의 광활한 초원에서 네, 자유롭게 비행하는 그런 씬들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아다니는군요, 소똥구리가. 네, 굉장히 잘 날아다닙니다. 그렇군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작진에게 그 질문을 드리면 굳이 이제 장르를 표현을 해보자면 코미디 자연 다큐라고 표현을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구상하고 계시는 좀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장 큰 포인트는 다큐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다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오는 자잘한 웃음들이 많이 깔려있는 재밌는 다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땠냐면 환경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아직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연 생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연 다큐를 보실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환경 같은 걸 본다고 했을 때 좀 약간 마음을 먹고 보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보면서 편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즐길 수 있는 환경 콘텐츠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할 때 이제 저희 비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 부록이 그 틈새를 좀 비집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질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아까 슬쩍 보니까 그 우리 유 박사님 외에도 또 다른 박사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찐 전문가인 분들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과 우리 유 박사님이 이제 그 현장에서 논쟁도 좀 하시고 네. 예, 많이 그 뷰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박사님들끼리는 좀 그 케미를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유 박사님? 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들었던 그 분야의 위치에 비해서는 되게 모자란 그 실력 같은 게 많아서 실은요 또 예. 네, 그래서 조금의 견해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예. 맞춰가는 과정에서의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아무래도 네네네. 예, 논쟁을 통해서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작진에게도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2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피디님들 같은 경우 이것이 정규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또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비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 프로 이거 계속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일까요? 어떻게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작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 생각보다 반응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이게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해봤던 거고 이 케미가 과연 맞을까? 자연과 예능에? 근데 괜찮아요. 주변 반응이 괜찮아서 저희가 내년에 정규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네. 우리 윤 작가님도 네, 뭐 저도 정규 예. 이 부작을 준비하면서 사실 세훈이 형이랑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다음이 있다면 좀 더 완성도나 재미 면에서 좀 더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네 정규 방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질문을 하다가 조금 제가 현타가 와가지고 예, 제가 왜 섭외된 건지 지금 궁금한데 지금 제가 여기 왜 누가 여기 저 부른 건가요? 누가 결정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잠깐 좀 어디 갔다 왔는데요, 제가. 예. 네, 저희 기자님 이제 예. 처음에 요청드렸던 거는 저희 프로그램에 좀 진정성을 어필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저희는 환경 어쨌든 자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자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측면이 저희의 그 뭐랄까 기획 의도나 그다음에 유 박사님의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괜찮으셔? 응. 저희 비공개 다큐 속편이 나온다면 예. 함께 해보고 싶은데 의향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그러세요? 눈빛이 기자님의 눈빛이 제가 너무 탐나는 네. 이제 네. 제가 너무 해맑은 평소에 눈빛. 유튜브를 너무 네. 재밌게 봐가지고 예, 옆에 있어서 예, 제가 좀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예, 긴장해서. 네네. 우리 피디님하고 작가님 그리고 우리 유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 부록의 첫 방송이 더 기다려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는 10월 13일 금요일 밤 7시 40분입니다. 저희 KBS 1TV를 통해 첫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 부록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 부록의 제작 발표회를 마치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똥으로 이긴 현재 지명 수배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현상금 100만 원에 말이죠. 이거